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노트 저자 원군이입니다. 자, 오늘 또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과도 관계가 됩니다.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겠죠. 법을 지키고. 근데 나이 어린 아이들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싸우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철들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제 아는 사람 중에는 80, 90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툼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비슷하고 끼리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3살 4살 먹은 아이하고 뭐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투면 안 되죠. 또 아주 수준 높은 철학 교수님이 어린 학생, 이제 갓 대학교 들어온 학생, 중학생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런 스승과 제자는 다투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참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제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제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려 보기도 하죠. 근데 말 못 고쳐요. 그러는 사이에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습관인 것 같아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말에 있어서 표정조차도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 그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싫어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왠지 싫어한다 그러면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지만 혹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어떤 성격적인 장애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고친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다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거 잘 못 고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면서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그럴 때는 붙이지 않은 게 좋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붙여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창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개혁하고 그럴 때는 왜가 필요한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할 때 그 상대방이 바꾸기를 바라면서 왜라는 질문을 붙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구나, 잘 못 고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준 높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인관계 능력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다툼이 많다 그러면 강의할 자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관계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이야기, 제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행복한 사람, 제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저 자신에게 계속 주입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주고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탤런트나 배우들이
그 배역에 맞게 행동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하면서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남이 나를 관리한다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죠. 간섭을 받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저희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사과를 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사과를 잘하는 능력도 아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말은 생각해 보니까 내 본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거는 얼떨결에 나온 말이었는데 내 본심은 아니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 어떤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행동 실수로 인해 가지고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 사과 한마디로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관계가 참 어려운 이유가 그 사과를 잘 못하는 거죠. 또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 준다든지. 우리나라는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릴 적부터 1등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대인관계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행동하는 게 아주 수준 낮다. 그러면 아마도 원인이 어릴 적부터 학교 공부만 했다든지, 외우는 거, 시험 공부, 또는 뭐 너무 어릴 적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상처받은 게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교양서적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책을 어릴 적부터 많이 읽으면서 자기 관리, 자기 소양 관리 했으면은 참 좋았는데, 그런 독서를 안 해서 철학책이라든지 교양서적을 많이 읽었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많이 배우는 거죠. 또 형제들이 많다든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은 인품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는데 바빠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훗날 나에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제 강의를 공유하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본이 되는, 행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관계로 인한 고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관료인들 보면은 인사청문회 하다가 과거에 했던 것이 다 들통나는, 그래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어릴 적부터 꿈을 꾸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훗날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 때 창피하다. 그래서 조심했더라면은 그런 인사청문회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나의 과거가, 또 주변에서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제 강의가 참 우스꽝스럽겠죠. 여러분들 훗날 나이 많이 먹었을 때 후회거리를 정말 줄이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은 직책이 높아질수록
시키는 거죠. 밑에 사람한테. 일을 분담시키고, 일을 확인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직장 그만두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 경비원 취직했다. 거기에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직장에 있던 분, 또 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이 나보다 먼저 와서 나에게 시키는 거죠. 일 처리 방식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충고하는 방식이 아주 서툽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어디 가나 이렇게 생기는데 상대방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극단적인 예지만 야 미친놈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에 집중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심, 포용력이 필요한데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포용력이나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또 문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성품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생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